12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12월 12일에는 밤에 전두환 등 신군부가 당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 겸사령관을 체포하면서 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한국 정치와 사회가 진전을 하느냐 거꾸로 가느냐 행복해지느냐 여러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트럼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간밤에 참 화끈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이전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NSC 안보보좌관, 그러니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만나서 사드는 반드시 배치하겠다 이 확인을 했고요. 이 블린 미국 측 NSC 외교안보보좌관은 6.25 참전 군인입니다. 아버지가요. 근데 한미는 찰떡 공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 배치는 자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배치하겠다. 한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 기조를 그대로 미국 측은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아시아 핵이 전략을 오바마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새로 다듬고 있는데요. 즉 아시아를 중요시하는 정책, 유럽이나 중동을 중요시하다가 이 아시아로 이렇게 미국의 군사력과 여러가지 안보적인 전력을 집중시키는 문제가, 오바마는 군사력 증강을 거기에 상응하게 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전략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여러가지 강성들을 지금 이 외교 안보 라인, 아시아 라인에 깔았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것은 빅터차, 부시 정권 때 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했던 한국계 빅터차가요, 국방부의 아태 담당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이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국방부에 있어서 한국의 한반도에 관한, 일본에 관한, 중국에 관한, 러시아에 관한 주요한 결정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터차가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됐다는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동아시아 정책,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과거 부시 정권보다 좀 더 강한 공격적인 보수성을 띨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요, 이 찌라시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 섹스 비디오가 있다. 또 러시아가 트럼프의 약점을 쥐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적인 루머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미국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 오후부터 새벽까지 발칵 뒤집어졌고, 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트럼프의 취임 전 유일한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는 CNN 등 기자와 고성을 오고 가면서 싸웠습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미국 정부 기관이 트럼프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을 때 이렇게 성행위를 한 비디오를 러시아가 찍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은 이를 정치적 마녀 사냥이다. 그리고 러시아 측도 헛소리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즉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불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혹을 미 정부 당국이 트럼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는 CIA, FBI, DIA 등 주요 정보기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서 해킹을 했다는 사실은 자신도 동의한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트럼프가 유리해졌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러시아의 의도이지 트럼프가 해킹을 하라고 돈을 주고 시켰다 이런 부분이 아닌 한은 별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자료가 트럼프의 사생활과 관련한 외설적인 자료라는 내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트럼프 측은 당연히 가짜 뉴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조금 전에 있었던 첫 기자회견에서 CNN 기자를 보고 조용히 하라면서 개무시하는 그런 고성전쟁을 한 부분은, 전투 같은 그런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트럼프를 겨냥한 이런 또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화가 난 겁니다. 물론 이런 게 있더라도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기관이 트럼프에게 이런 찌라시 내용이 첨부된 그런 보고서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2013년 트럼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 매춘부들과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힌 섹스 비디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트럼프를 협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운동 기간에 트럼프의 법률 고문이던 마이클 코엔이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러시아 정부 지시로 활동하는 해커들에게 어떤 식으로 돈을 지불할지 논의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조사한 FBI는 그 핵심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NIT는 이 메모에 담긴 내용이 미 정보 당국에 의해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큰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정보기관이 트럼프와 오바마 등에게 미리 알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확인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보원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밀 보고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러시아가 이 트럼프의 약점 정보를 이용해서 미국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 내용의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가 해당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35페이지짜리 메모를 공개하면서 이런 정보가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폭탄에 가까울 정도로 충격적인 정보가 입증도 안 된 채로 지금 이렇게 공개된 데 대해서 해당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언론 윤리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는데요. 버즈피드 측은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다면서도 미국인이 이걸 보고 판단할 자유가 있다면서 전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가짜 뉴스다, 정치적 마녀 사냥이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이 해당 인터넷 매체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한 다른 매체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러시아 정부와 접촉을 했다라는 트럼프의 법률 고문 마이클 코엔도 이 사실을 부인했고 미국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했고요. 존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청 내정자도 이걸 한심하다라고 밝혔고, 백악관 고문 내정자 켈리언 코네이는 익명에 근거한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으로 트럼프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측은 이런 주장이 왜 일찍 공개되지 않았냐고 뒤늦게 또 뒷북을 치고 있는데요. NIT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지난해 가을부터 고위급 정치인과 언론인 사이에 유포되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트럼프가 이로 인해 잠재적인 위기에 직면했고 앞으로 행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데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러시아하고의 친러시아 정책을 보다 더 자제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푸틴이 한편으로 트럼프를 돕기 위해 해킹을 해가지고 위키리크스의 어센지한테 던져줘서 어센지가 폭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섹스 동영상을 찍었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해킹을 하는 푸틴에게 돈을 준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러시아 대통령 공보 비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은 완전 헛소리고 이 미러 관계를 해치려고 하는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건에 보면요, 트럼프가 2013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당시에 트럼프가 리츠 칼튼 호텔 방에서 의도적으로 매춘부와 음란한 파티를 벌였고, 이 KGB의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이 염탐용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통해서 이 장면을 포착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참 트럼프, 러시아, 그리고 힐러리 관계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자기가 퇴임한 이후에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대통령 당선자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야 되겠다는 정부기관의 보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다 이러는데요. 제가 볼 때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뭔 꿍꿍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이 정부기관들이 전체가 연합을 해서 트럼프를 불러가지고 DNI, FBI, CIA, DIA 같은 정부기관들이요, 트럼프한테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것을 공동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수사 결과를 수용한다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말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트럼프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또 트럼프에 대해서 공화당의 전 대선 후보고 낙선했죠. 오바마한테 져가지고요. 이 사람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또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압박을 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진 측면에서는 오바마나 힐러리 측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무장관 내정자 렉스 틸레슨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매우 강경한 대러시아 정책을 하겠다. 즉 이분은 석유회사 엑슨모빌 CEO 출신이라 가지고 러시아의 아주 우호적인 인물이다라고 예측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어떤 약점 때문에 더 강한 러시아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했고요. 트럼프도 러시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인 부분보다는 강한 정책을 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요, 여기에 존 아이켄 베리 미 프린스턴 대학 교수,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교수죠. 지금 정치에도 관여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트럼프가 임기 4년 동안에 혼란이 지속되어서 아주 심각한 스캔들이 터지거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또 예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경희대에 열린 강연에 왔는데, 그 강연에서 트럼프의 4년이 매우 혼란스러운 4년이 될 거다, 미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입헌적 위기가 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문화가 침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버락 오바마가 송별사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듯이 민주주의 가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아이켄 베리 교수는요, 오바마가 후보 시절부터 자문을 해온 사람인데요. 자, 굿바이 오바마 하면서 오바마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했는데, 자, 그 시카고에서 했는데요. 결국 싸우고 다투어도 화해의 길을 찾았다. 서로 달라도 함께 일어서는 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오바마 지지자는 4년 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못한다 하고 웃었다는데요. 자, 오바마가 뭐 성장률이나 실업률도 올렸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런 세세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는 미국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져갔다. 저는 장기적으로 오바마가 힐러리가 이야기하는 정치적 올바름, 월가야와의 부패에 기반을 둔 겉으로는 백조처럼 정치적으로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밑으로는 월가와 발을 맞추는 이런 행태의 위선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매우 취약한 국가로 만드는 IS를 방치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서민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오바마의 업적으로 남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유부단한 위선주의였다. 저는 그렇게 오바마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국 트럼프 섹스 찌라시는요, 지금 러시아의 대선 해킹 개입, 또 트럼프의 섹스 동영상 찌라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약점을 잡아두고 퇴임 이후에도 트럼프를 뒷다리를 잡아서 흔들어서 트럼프가 자기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기득권 사회, 물러가는 오바마, 패배한 힐러리, 월가 등의 조직적인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 일을 정면 돌파하면서 청소해 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